외국인 200만 시대 한국 사회의 다문화 현주소를 알아봅니다. 다문화 가정의 현황과 문제점을 통해 다음 세대를 향한 대안을 기획 취재로 살펴봅니다. 국내에서 지원하는 심장병 무료 수술로 몽골 심장병 어린이들이 새 생명을 찾고 있습니다. 생명의 빛이 전해지고 있는 나눔의 현장, 현지 연결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건강한 교회를 만들기 위한 프로젝트 믿음의 행진. 오늘은 자연과 더불어 하나님 나라를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마을 공동체 현장으로 가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문강원 목사입니다. 복지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입양 규모는 1,057명으로 국내 입양이 683명, 또 해외 입양이 374명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매일 한 명 이상이 국외로 입양됐다는 소리입니다. 이렇게 수치로 확인하니 현실이 더욱 안타깝기만 한데요. 5월 11일은 입양의 날입니다. 요즘은 입양의 의미가 많이 개선돼서 다행이긴 합니다만 존귀한 생명인 우리 아이들이 편견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길 바라고요. 부모된 이들은 무엇보다 사랑에 대한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또 본인은 물론 주위의 도움도 더욱 필요해 보입니다. C채널 매거진 굿데이,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첫 순서로 교계 뉴스부터 전해드립니다. 한국 남성과 결혼해 우리나라에 거주하고 있는 여성을 결혼 이민 여성이라고 하는데요. 해마다 결혼 이민 여성들이 증가하면서 자연스럽게 다문화 가족 자녀들도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점점 늘고 있는 다문화 가족에 비해 언어와 교육, 또 차별과 편견 등의 문제점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유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지난 2015년 1월 기준으로 우리나라에 거주하고 있는 결혼 이민자와 귀화자는 30만 5천 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출신국별로 살펴보면 중국 국적을 가진 조선족이 9만 8천 명, 중국 8만 1천 명, 베트남 5만 8천 명, 그리고 필리핀과 일본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이들은 경기도와 서울에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발표됐습니다. 그렇다면 결혼 이민자와 귀화자의 자녀들은 얼마나 될까? 만 6세 이하 자녀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면서 가장 많았고 5만 6천여 명으로 집계된 만 7세부터 12세 아이들이 그 다음이었습니다. 눈에 띄는 것은 베트남 출신 부모의 자녀들이 가장 많은 것이었습니다. 만 6세 이하 자녀들은 다른 출신국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다문화 가족 자녀들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반면 이와 관련해 다양한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언어 문제를 시작으로 학습 부진과 학교 생활 부적응 문제로 이어진다는 분석입니다. 이와 함께 다문화 가족 자녀들에 대한 차별 등이 사회 문제로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사회에서 이들을 이제 바라보는 시선이 바뀌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라는 하나에 담아주지 않고 우리나라에 와서 사는 남처럼 보는 인식을 바꿔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아이들이 학교 내에서 이제 어떤 차별이라든가 편견을 경험하는 문제가 생기고, 전문가들은 우리나라가 현재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적 자원이 고갈될 위기에 놓여 있다며 이중 언어가 가능하고 문화 다양성을 장점으로 갖고 있는 다문화 가족 자녀들을 우리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수용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이렇게 다문화 가족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한국의 인재로 자라준다면 사실 한국은 자원도 없고 경제적으로도 작은 나라에서 그러니까 인적 자원으로 성장한 나라거든요. 그런 이제 어떤 역할을 계속하는 일꾼이 되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우리나라의 구성원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는 다문화 가족, 그들을 진정한 우리 이웃으로 인정해야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열린 다문화 사회가 될 것입니다. C채널 뉴스 유성훈입니다. 이처럼 다문화 사회는 더 이상 남들의 이야기가 아닌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와 우리 자녀들의 일이 되었습니다. 한국인들 역시 다문화 사회의 구성원일 뿐임을 인식하고 타문화인들과의 공존과 예수사랑 나눔을 실천하고 있는데요. 그 현장을 김효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외국인 근로자 거주 비율이 높은 구로구 오류동에 위치한 지구촌 학교. 태국과 베트남, 이집트 등 17개 나라의 문화를 가진 100여 명이 모여 열심히 수업을 듣고 신나게 공놀이를 합니다.
점심 메뉴인 비빔밥을 섞는 모습이 여느 한국인 아이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상당수는 국적 문제로 입학을 거부당했거나 피부색 때문에 놀림을 당해 한국 학교에 적응하지 못한 학생들입니다. 문화뿐 아니라 한국어와 교과별 수준이 모두 제각각이어서 더욱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지만 학생과 교사 모두 서로를 이해하며 함께 생활하고 있습니다. 다른 학교는 저 피부색으로 막 놀리고 해서 불편했는데 여기 학교 오니까 편하고 좋아요. 국내 최초 정규 초등학교로 인가를 받은 다문화 학교인 이곳은 경제 사정이 어려운 가정을 위해 학비가 전액 무료로 운영되고 있어 한국 사회와 교회의 도움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그 나라에 파송될 수 있다면 가장 안전한 세계선교, 가장 효율적이고도 효과적인 세계선교가 우리 눈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지난 5일 서울 명성교회에서 열린 제9회 국제이주자 선교 포럼. 다양한 국가 출신들이 모여 만든 다국적 아이돌 팀의 공연에 이어 한국 적응이 어려웠을 때 찾아와 주신 예수님에 대한 간증과 다양한 메시지가 이어집니다. 한국 기독청년과 중국인 유학생 수련회와 몽골 유학생 모임 등 300여 명의 참가자들은 피부색도 언어도 제각각이지만 자신들의 문화를 마음껏 뽐내고 교감합니다. 함께 기도할 때는 복음 안에서 진정한 친구가 됩니다. 내가 잊고 살았던 나의 모습, 그거를 다시 한번 또 느낄 수가 있고, 틀린 게 아니고 우리가 다른 걸 뿐이지 이해할 수 있고 또 다 같이 어울릴 수 있다는 거를 많이 느끼게 돼요. 예수로 친구 되자를 슬로건으로 한 이번 포럼의 가장 큰 특징은 한국 적응을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것이 아닌 현재 있는 모습 그대로 서로를 이해하고 복음으로 하나됨을 목표로 한다는 것입니다. 이주자 젊은 세대들이 이렇게 사회 무관심 속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그들에 다가가고, 이 밖에도 차별 없는 포용을 목표로 외국인들을 위한 결혼과 교육, 법률 조언까지 제공하고 있는 하남 올레이션 처치와 탈북민 등을 돕는 국내 기독교 난민사역단체 피난처 등이 차세대 다문화 선교를 위한 다양한 섬김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C채널 뉴스 김효정입니다. 한국 최초의 침례교회가 있던 충남 강경의 옛 강경교회 터에서 기독교 한국침례회의 신사참배 거부 기념일 행사가 열렸습니다. 교단 관계자들은 순교의 정신을 되새기는 동시에 침례교 역사 유적 복원에 박차를 가겠다고 말했습니다. 계속해서 김효종 기자입니다. 한국 최초의 침례교회가 있던 곳이자 일제의 신사참배를 거부하며 죽어간 순교자의 피가 맺혀있는 충남 강경에 강경기억자교회가 있던 옥녀봉 공원. 지난 10일 기독교 한국침례회가 총회기관과 전국 지방회원 등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침례교 신사참배 거부 기념일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지난해 9월 열린 105차 기침총회에서 매년 5월 11일 신사참배 거부 기념일로 지정하기로 결의한 이후 열리는 첫 번째 공식 행사입니다. 기념예배에서 유영식 총회장은 순교자의 피는 헛되지 않는다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침례교의 뿌리는 순교의 역사에서 시작된다며 선조들의 믿음의 유산을 이어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 신사를 절대로 거부하고 목숨을 걸었다는 것은, 그게 바로 침례교 뿌리였다는 것은 우리가 이거 지켜야지 누가 하겠습니까? 이어 장경동 목사도 축사를 통해 교단 행사로 시작된 신앙유산 복원 사업에 대해 초대교회를 지은 것뿐 아니라 이를 복원하고 이어간 지금의 노력은 역사의 길이 남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강경교회는 기침이 한강 이남에 세운 최초의 기억자 모양의 교회로 1896년 지병석 집사의 집에서 미국의 에드워드 파울링 선교사 부부와 지씨 부부 등이 함께 예배를 드린 데서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1943년 일제 박해 속에 교회가 폐쇄돼 불탔고 교회 소유의 만여 제곱미터의 땅은 몰수된 후 지금 국유지로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이곳은 신사참배를 강요당한 침례교 소속 전치규 목사가 이를 끝까지 거부하다 감금돼 순교한 역사적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기침은 이곳 강경교회 터에 각 교회와 성도의 이름을 새긴 800여 장의 기념돌을 설치할 예정이며 향후 땅을 완전히 환원받아 옛 신앙 유적을 복원하기 위한 움직임을 계속 이어갈 계획입니다. C채널 뉴스 김효정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전 세계 어린이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길 바라는 건 모든 사람들의 소망일 겁니다. 특별히 질병으로 고통받는 아이들을 위해서는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이게 마련인데요. 바로 몽골에서 그런 일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몽골 현지 연결해서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구세군 몽골 대표부 이종우 사관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눈이 내리고 있는 몽골에 살고 있는 이종우 사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매년 심장병 어린이들을 위한 수술을 진행하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올해도 진행하고 계시다고요? 네, 한국구세군은 2008년부터 몽골 심장병 어린이를 위해서 꾸준히 심장병 무료수술 지원 사업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네. 2008년부터 2015년까지 총 61명의 어린이들이 심장병 무료수술 지원 사업을 통해 새 생명을 얻었고요. 네. 올해도 6명의 어린이들이 심장병 수술을 위해서 지난 4월에 한국구세본부와 안산 단원병원에서 몽골을 방문해서 약 한 100명의 어린이들을 진단을 했고 그중에 시급한 어린이 6명을 선발해서 오는 6월 7일에 한국으로 출발할 예정입니다. 네네. 2008년부터 매년 해오셨다고 했는데요. 또 구세군에서는 어떻게 몽골 어린이들 심장병 수술 사역을 시작하게 되셨나요? 몽골에서 심장병 어린이들이 현지에서 수술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매년 심장병 진단할 때에 20, 30%의 아이들이 심장병이 아닌 것으로 몽골에서 오진을 한 거죠. 네네. 몽골의 의료 환경이 매우 열악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매년 심장병 진단을 위해서 한국의 의사분들이 몽골을 방문하고 있는데 그때마다 필요한 검사를 하고 또 시급한 아이들을 선발해서 무료 수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또 새 생명을 찾는 아이들이 생기고 또 그 아이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해지는 걸 생각하면 또 매년 이어질 수밖에 없으실 텐데요. 그런데 수술비 지원 마련에도 또 많은 분들의 정성이 모아지겠습니다. 네. 한국구세군에는 매년 겨울에 자선냄비와 또 고속도로 톨게이트에서 모금을 하고 있습니다. 네. 특별히 고속도로 톨게이트 모금이 바로 심장병 무료 수술 지원 사업에 쓰여지고 있습니다. 네. 매년 톨게이트가 무인화되고 하고 있어서 모금액이 줄지 않을까 걱정이지만은 많은 분들이 톨게이트를 지나갈 때마다 그 모금통에 모금해 주시고 또한 그 모금을 통해서 하나의 생명을 한 명의 생명을 우리가 살리는 소중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수술은 안산 단원병원에서 2016년 6월 7일부터 진행하고 있고요. 수술실로 들어갈 때에 구세군 사관에 의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방송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도 몽골 어린이들을 위해서 또한 이 수술 사업을 위해서 몽골의 복음화가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네. 이제 한 달도 채 안 남았는데요. 6월 7일부터 진행될 심장병 수술을 위한 모든 절차에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저희들도 기도하겠습니다. 사관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건강한 한국교회를 만나보는 교회 탐방, 믿음의 행진. 오늘은 자연 친화적인 삶으로 생명과 평화, 복음의 가치를 삶으로 실천하고 있는 아름다운 마을 공동체를 소개합니다. 강원도 홍천으로 가봅니다. 함께라는 말보다 혼자라는 말이 더 자연스러운 시대. 하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끊임없이 이루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더불어 사는 삶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찾는 아름다운 마을 공동체. 밥상을 나누고 생활을 함께하며 말씀과 기도로 소통하는 삶. 서로를 살리는 농도 상생마을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홍천, 서울, 그리고 이제 경기도에 몇 군데, 또 강원도 횡성 이렇게 해서 한 5군데 정도 이제 공동체가 있어요. 근데 다 합치면 한 250여 명 되는데 홍천에 와 있는 사람은 한 80명 정도 되고요. 전체적으로는 보통 우리 요즘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직업군들을 다 가지고 살고 있고요. 홍천은 이제 농사 짓는 사람들, 또 이제 저희가 직접 필요한 건물들은 저희가 직접 짓는데 그런 건축을 하는 사람들, 또 공동체에서 자녀들을 교육하는 공동체 학교를 운영을 하는데 거기 교육을 하는 사람들, 그리고 이 이제 홍천에 살면서도 홍천 지역과 관련된 이런저런 직장 생활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죠. 그렇게 지내는 사람들, 이렇게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살고 있습니다. 강원도 홍천마을. 하나님이 주신 자연 속 그대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아름다운 마을 공동체. 이곳은 아이나 어른 모두의 삶이 자연 그대로의 모습과 닮아 있습니다. 일상을 주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삶의 기술을 교육하는 것은 공동체의 중요한 사역 중 하나입니다. 혹시 이 공동체에서 노동의 의미가 또 특별히 있을까요? 네, 노동이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기도가 말로 하는 노동이 있고 침묵하며 하는 노동이 있고 그리고 노동하는 의미의 기도인 거죠. 그러니까 집중할 수 있어요. 굉장히 잘 집중할 수 있고 우리가 도시 문명이 너무 과도하게 정신 중심의 관념 중심의 문화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몸으로 직접 뭔가를 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마음과 몸을 같이 주셨는데 마음과의 소통은 잘 되는데 몸이 세상과 소통하는 것 이게 할 게 없어요. 그냥 운동하는 거 외에는 없어요. 돈 내고 운동하는 거 외에는. 입시와 취업을 위한 경쟁 교육 대신 자연과 진리에 대한 경외심을 배우고 온 생명과 더불어 살아가는 법을 배웁니다. 저는 초등학교 때 엄마가 여기를 알아갖고 초등학교 2학년부터 학교를 다니게 돼서 4학년 때 홍천으로 내려오게 됐어요. 그러면 일주일에 한 번씩 집에 간다고 들었는데 부모님 보고 싶지 않아요? 처음에는 보고 싶어서 울기도 했는데 요즘에는 별로. 별로? 이거 방송 나가도 괜찮겠어요? 괜찮아요. 그러면 여기 그만큼 마을 공동체가 좋다는 얘기인데 어떤 점이 제일 좋아요? 제일 좋은 거는 친구들이랑 선생님들이랑 서로 관계가 굉장히 깊게 서로 알아갈 수 있는 기회도 주어지고 되게 친하게 서로 편하게 대할 수 있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아름다운 공동체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 중에 하나는 함께 나누는 밥상. 아름다운 마을 공동체 식구들은 손수 농사 짓고 밥을 지으며 함께 밥상을 차립니다. 좀 힘들어하거나 그런 아이들 없었어요? 좀 힘들어하는 학생들도 있는데요. 이제 조금씩 이렇게 안 먹어보니까 되게 어색해가지고 이 향 때문에 되게 싫어하는 학생들도 있는데 이렇게 먹다 보면은 또 이렇게 또 자연스럽게 시간이 지나면서 쑥의 맛을 좀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선생님도 원래 이렇게 친환경적인 음식을 좋아하셨어요? 아니면 와서 변하신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 저는 시골에서 자랐어가지고 나무를 워낙 좋아하기도 했었는데 여기 와서는 더 좋아하게 됐죠. 정직하게 땀 흘려 얻은 것과 자연이 주는 선물로 밥상을 정성껏 대하는 것이 생명순환의 삶이라 믿는 이들. 제철 유기농으로 건강함이 가득한 음식들은 함께 나누는 이들의 영과 육을 건강하게 해줍니다.
쓰레기로 여겨진 것들이 거름이 되고 그 속에서 또 다른 열매를 얻어내는 순환. 아름다운 마을 공동체에선 버려지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버릴 것 없이 만드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먹는 것, 그 먹는 것에서 나오는 결과물들, 부산물이라든지 또 우리 똥 오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자연으로 돌아가는데 그 밭으로 돌아가는 거죠. 밭으로 돌아가서 다시 우리 밥상으로 돌아오는 먹을거리로 돌아오게 되는 이런 생명 순환하는 삶을 염두에 두고 거름들을 직접 만들어서 농사를 짓고 그 농산물을 함께 먹고 그렇게 하는 삶을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했고, 이거는 우리 옛날의 선조들이 다 그렇게 살았던 삶을 이제 기억하고 배워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들이 강원도 홍천에 자리를 잡고 가장 먼저 한 일 중 하나가 바로 뒷간과 거름간을 짓는 일. 땅에서 난 것이 다시 땅으로 돌아가 흙이 되고 그 속에서 자란 생명이 인간에게 돌아오는 순환의 원을 그리고 있습니다. 2000년 북한산 자락에 자리 잡은 아름다운 마을 공동체. 혼자서는 할 수 없지만 공동체이기에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것이 첫 번째 목표였습니다. 농촌 그러면은 농사 이렇게만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농사가 중심인 건 분명한데 원래 마을이라는 것은 농사 짓는 사람, 건축하는 사람, 어려운 사람 돌보는 사람, 또 문화적인 것들을 만들어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어울린 게 결국 마을이거든요. 그거는 도시가 되었든 농촌이 되었든 그런 삶의 다양한 직업군이라든지 생활 양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대로 회복되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네. 하나님 안에서 창조된 모든 것들과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어가는 것. 그 창조의 목적을 선하고 아름답게 실현해 나가는 아름다운 마을 공동체. 하나님 안에서 지체가 돼 동역함이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지를 오늘도 삶으로 세상에 증언해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홍천마을 공동체의 모습을 보셨는데요. 여러분 어떠신가요? 제 마음속에 있는 이 힐링과 고요함과 편안함, 이 아름다운 감정들을 보여드리고 싶은데 너무 아쉽습니다. 여러분 혹시 궁금하신가요? 그렇다면 이번 주말 아니면 당장 내려와 보시면 어떨까요? 인자하신 목사님과 또 좋은 선생님들과 함께 좋은 시간 보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럼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또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샬롬! 나들이가 많아지는 계절인데요. 이맘때 가장 많이 나타나는 질병이 바로 A형 간염이라고 합니다. 감기와 장염 증상이 함께 나타날 때에는 의심해봐야 한다니까요. 또 컨디션 점검 잘 하셔야 되겠습니다. C채널 매거진 굿데이는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하는 방송입니다. 좋은 의견 있으시면 아래 전화번호와 이메일로 연락 주시고요. 인터넷으로도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